はい。では、後半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後半のニュースかける前にそのコロナの状況なんですけども、はい。もう今明らかにも世界中でコロナがその再拡散している状況で、うん。その韓国もこの8月15日のうん。このムン・ジェイン政権反対集会以来、そのコロナが広がって、うん。一旦この段階を2.5という貿易段階に引き上げて、うん。この深夜のお店の営業とか禁止したんですけども、うん。もう昨日の時点でこの50人までに減ってる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うん。で貿易に成功して、先々週からかな、うん。お店の営業も通常通り OK と。うん。まあもちろんそのほら、ね、距離を置くとかってことやってもいいですけど、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ますね。で、まあ、本当にはい。ね、もう、どこで爆発するかわかんないから、はい。大変ですけどね。で、そのもう韓国のこの40人っていうのはかなりこの抑えられてるっていうこの信用があるなという数字で、うん。ただその前の前々日は100人超えてたんですよ。うん。で、なんでかっていうと、この50人一気にクラスターが起きたというこの療養病院があった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マスクつけずに介護をしていたそうです。うん。ただ、その後、全部の看護師、全国の看護師、介護職員、そういった福祉の職員全員に PCR するって決めたそうで、うん。いやー、そこら辺すごいなと思って、日本。だから日本も杉並モデルですか？世田谷です、世田谷。世田谷モはい。デルですかっていうのが、独自にそれを取り入れている区市町村が徐々にはい。出てきたみたいですから、3つぐらいですかね、うん、全国。だから、もう正直言って日本政府なんか全く信用できないし、やる気もないみたいですから、やっぱり地方自治体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ね、もう積極的にやってもらいたいですよね。はい。世田谷モデルのことをもうちょっと報道してすね。菅政権のことをね、別に忖度してもいいから、世田谷のことくらいせめて報道し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ね。本当ですはい。ね。はい。じゃあちょっとまたもう一回メニューを見せる。はい。長国市の関係と BTS の関係ですね。はい。で、ジョグクさんのことは、ちょうど、このニュース、取り上げるニュースは9月の29日に、このチョグクさんを守れと1年前に大きなデモがあったんですよね。うん。ということと、裁判の決心が近いということで、作られた YTN のニュースです。はい。はい。じゃあ行きますね。はい。 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법무장관들 얘기로 계속 합니다만은 벌써 서초동 촛불 1년을 맞았습니다. 그때 영상을 한번 좀 보고 다시 돌아오죠. 네, 벌써 1년이 됐군요. 서초동도 또 반으로 나눠서 진보 보수 집회가 열렸습니다만은 공방이 여전히 치열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내지는 입장이 다른 부분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구별을 돼야 되는데 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뭐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 어찌 보면 이 그냥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사건이 그동안 사실 많이 바뀌었고 재판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어떻게 뭐 받아들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리라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초기에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시 뭐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에 뭐 치열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청문회 당일날 막 기소가 이루어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1년이 지나서 그 재판 결과가 다시 기사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뭐 기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쭉 지난 1년간 진행된 재판의 결과만 보면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이제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요란함을 넘어설 정도의 그런 보도의 내용에 비해서라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검찰이 받고 있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일단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남용을 했다. 그게 이제 사모펀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가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 직계 가족으로는 자녀들까지 그리고 이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동생의 뭐 이혼한 그 전 처까지도 그렇죠. 쭉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만
그 중에 실제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재판에서는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정경심 교수 재판 같은 경우는 아직 결심이 1심 재판이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주변에 공범으로 겹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최소한 예. 권력형이라는 비리라고 볼 수 있는 만한 것의 결과는 1심 재판에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 일단 신호탄은 표창장의 위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이제 뭐 국민들은 기생충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뭐 직인을 오려다가 싹 옮겨서 붙이고 뭐 이러는 것을 상상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일단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을 때는 예. 임의로 도장을 찍어서 위조를 했다라고 공소를 제기를 했다가 나중에 공소장을 바꿨죠. 그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를 기존에 있는 상장을 스캔해서 복사를 해서 예. 오려 붙여서 이거를 조합을 해놨다라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흥미롭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난해 그렇게 기소를 했고 검찰에서 당장이라도 법정에서 재연을 해주면 금방 누구라도 수긍할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지난해 이루어졌었지만 아직까지도 검찰이 그 부분을 정확히 보여주질 못했고요. 지난 표창장과 관련돼서 마지막 부분에 재판부에서 또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쓴 대로 법정에서 그 방법 그대로 해서 재연을 해봐라. 그런데 재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 기회는 남았습니다만 재연할 수 있겠느냐는 그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는 대답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이거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를 했는데 예. 주변의 증인들, 뭐 조교라든가 아니면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의 얘기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게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MS 워드나 썼지 아래 한글은 아예 모른다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표창장 위조 그러면 위조를 누가 했냐, 어떤 방법으로 했냐가 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표창장이 정식으로 발급됐다는 걸 증명 못하면 결국 위조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얘기 같아가지고 좀 아직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 교수 같은 경우에 11월 초에 마지막 재판을 하고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1심 재판의 결과도 나올 텐데 주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권력행위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학의 그 봉사상인데 그것도 고등학생에 대해 주어진 봉사상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뜨겁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회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예. 1심이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쪽 다 뭐 항소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만약에 무죄로 나온다고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또 이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을 띈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죄로 나올 때 지난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하고 재판했던 부분에 대한 정당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가 없고요. 사실 이제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아서 그렇지만 이미 지난 이제 조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는 6개 혐의 중에서 다 무죄고 1개만 그렇죠. 그것도 개인 비리만. 예.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나머지 혐의들이 다 무죄이기 때문에 형을 감형해 준다라는 그런 말이 들어갔을 정도로 이례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라든가 강제집행의 면탈 뭐가 있었죠? 배임수재 등등등 다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엉뚱한 혐의 가지고 조사받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형을 좀 빼주겠다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무죄율은 3%에서 4%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데 6개에서 5개가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 기소는 과하다라는 걸 재판부도 인정하는 근데 거죠.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무리하게 보도했던 거나 뭐 아주 성전적인 비난을 늘어놨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처리하려면 이 사건은 한참 더 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걸려요. 아무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큰 사건이었는지는 재판 결과에 이제 또 증명이 되겠죠. 예,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はい、どうぞ。はい。日本でも、例えばいろんな芸能人の事件でも、政治家の職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逮捕する前は、までは大々的に報道したマスコミが裁判が始まってから全然事実の検証しないってことはあるんですけども、ただ河井克行氏の例とかでももうちょっと他の場合だったら報道し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で、チョグク氏のことに関しては韓国のメディアもほとんど、
報道しないですし、日本のマスコミはあんだけ大騒ぎしたけど、全く報道しないんですよね。で、一回このほら、大きな汚職とかスキャンダルがあるように報道したんだったら、せめて、この裁判の過程をちゃんと報道するのは本当に義務だと思いますよね。で、その印を、その赤い印ですよね。はいあれを偽造したって、あれ私、しょっちゅうスキャンしてますけど、絶対できないですから。まあ、そういくら、なんですね。私、フォトショップとかいくらいじったって、同じものなんか絶対作れないんですよ。あ、そうなんですね。見ればすぐわかりますから。色がね、オレンジがかっちゃうんですよ、どうしても。はい。で、このニュースの中、このニュース、この9月の29日なんですけど、中で言ってたこの最後のこの再現実験っていうのが、おととい、10月の15日の裁判で検察がやったんですよね。で、一応そのね、支給派メディアはこの30秒でこれ再現できるん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んですけども、このね、はい。で、ジョン・ギョムシン教授、奥さんは全然コンピューター音痴なんですよね。そうですで、そのコンピューター音痴な人が、ほら、ペーストするとこだけだったら30秒かもしれないけども、そこまでの準備が絶対たどり着けないってことを何一つやっぱり証明できなかったんですよね。スキャンして、そのスキャンの機械の性能もあるんですけど、それとみんなそれぞれ癖があるんですよ。スキャンした色がね、微妙に変わるんですよ。はい。で、それを、出力されたものと同じものにしようと思ったら、そのフォトショップを使ったって、そんな簡単にできない。本当にプロ中のプロがやったって、見ればわかるぐらい、わかっちゃう。色がね、どうしてもね、同じ色が再現されないんですよ。はい、僕も全然詳しくないから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だから本当寄生虫の映画に出てきたあれっていうのは本当のプロなんでしょうね。だから寄生虫に出てくるあのシーンをみんなパッとできるのかなと思ったら、そんなにできないですから。だからあれができるって言ったら本当天才なんですよ。ああ、なるほど。だから、ということは、それも、チョン・ギョンシン教授は、フォトショップもない状態でやったんですから、もう、すごい、テクニシャン、コンピューター、天才的な、人じゃないとできないけど、チョン・ギョンシンさん、コンピューターに音痴ですからね。はい。中で出てきたように、MS ワードがやっと使えるぐらいだと。そうです。はい。はい。韓国のほら、裁判、僕も全然全部知って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も、日本に比べて、これ、いくらなんでもこれ有罪にするのは無理があるって場合には、いくらほら、権力の意向がやっぱ有罪だって言っても、なかなか有罪は降りないみたいですよね。一応見てると日本ほどは。はい、ただ、昔だったら、もう検察が言ったらもう、ほぼ間違いなく有罪ですよ。だけど、今、これだけ逆に進歩系、リベラル系の人たちが監視をしてるから、それがまかり通らなくなっちゃった。なるほど。ということですよね。はい。裁判の結果は本当注目したいと思いますね。だからチョグ氏の関係のチョン・ギョンシン奥さんですね。チョン・ギョンシンさんの裁判については、赤いアジェって、パイガンアジェっていう人がいるんですけど、はい、その人がもうかなり具体的に全部報告してますから、はい、その人のやつを見てると、もうよくわかります。はい。はい。はい。韓国ができたらそれがね、できる方は見てください。はい。で、あともう一点、このチョグク氏が今やってる大事な仕事があって、それはこのマスコミがやったこのフェイクニュースに関してどんどん告発して、裁判をやって、結構勝ってるんですよね。いや、もう、どんどん勝つと思いますよ。で、これがやっぱ大きな役割を、担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の結果今韓国で出されてる法案が、カチャニュース、だから偽ニュース、フェイクニュース、悪質なフェイクニュースに対して、過重にその罰金を課すという法案なんですよね。はい。そういったことも、注目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はい。じゃあ次です。最後ですね。はい。最後のニュースはこの BTS がオンラインの、ライブで100万人集め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はい、まあ、そのオンラインで、なかなかやっぱり大変な中小、インディペンデントなアーティストの話も含めてお聞きしたい、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를 시청한 사람이 이틀 동안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적게 잡아도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는데요. 하지만 중소음악계에서는 온라인 공연으로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온라인 콘서트로 191개 나라에서 99만 3천 명을 불러들였습니다. 5만 명이 입장하는 스타디움 투어로 따지면 이틀 동안 20번 정도 공연을 한 셈입니다. 콘서트 수익만 최소 500억 원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넉 달 전 공연보다 8배나 늘린 제작비로 무대 장치와 첨단 기술에 투자해 대형 경기장 규모의 공연을 온라인 속으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콜로세움이나 실제 응원 관중까지 구현해낸 슈퍼엠도 온라인 콘서트로 7만 5천 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자금력과 기술력이 있는 대형 기획사의 얘기입니다. 중소기획사나 인디밴드들의 경우 온라인 공연이 오히려 적자인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공연장 대관료부터 음향, 의상 등 각종 비용에다 오프라인 공연에는 없던 중개 송출 수수료까지 합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오프라인 공연과 비슷한 수준의 공연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는 오프라인 공연 만드는 수준에서 영상 제작과 송출에 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국내외에 탄탄한 팬덤이 구축돼 있지 않은 경우 관객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오고 가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외지에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곳이 알려지려면 많은 홍보가 또 필요하고 문체부가 온라인 공연 지원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업계마다 필요한 대책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양극화만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最後に、このオンラインだったら、知名度のある人も、ない人も条件同じ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一般的に考えられがちなんだけども、そうじゃないよと。で、例えると、ものすごい、町外れにある一軒家の食堂なんだとはい。いう話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私たちも結構実感としてわかりますよね。もともとの知名度がないと、本当、コロナのおかげで、あちこちやっぱ宣伝とか行けない、人に会えないっていうことで、本当に広げるのが大変だっていうのは、よくわかりますよね。はい。はい。でね、やっぱりBTS がこのオンラインで大成功素晴らしいんですけど、見てもらった設備の通り、ね、今まで通りのこの人を集める、このね、ことよりもよっぽど費用もかかるから、で、ますますこのやっぱりもともと知名度のある大きなアーティストと、そうじゃない人たちの格差が広がるというのがやっぱり、どんどんやっぱり、出てきてて、まあ他にやっぱオペラができないいろんなほら、全然仕事がなくなってる、オペラやる方とかバレエやる方とかもそうだし、とにかくやっぱ芸術に携わる人々がこのコロナによって、それを諦めざるを得ないことがやっぱもう世界中共通の問題だと思うんですよね。でとにかくやっぱりでも本当芸術にこうやってせっかく携わろうとした人たちがコロナでやっぱり諦めるっていうのは、間違いなく才能のある人を、ものすごく才能のある人をやっぱ結局このコロナで潰しちゃったってことになりますよね。後で考えればね。なんとかそうならないようにチャンスだけはね、はい。まあ国が保証して与えてほしいと思いますね。BTS の会社はあれですね、今回上場して1兆円らしいですね、集めたのが。1兆円ですか10兆ウォンで1兆円集めたらしいですよ。もう弱小だとか言われてましたけどね、今は完全な超メジャーな事務所になっちゃいましたね。まあ、やっぱ本人たち、会社の努力があったっていうのは、それはもう確かなことではあるんですけどね。はい。まあ、その中からでも本当ね、やっぱコロナで機会を奪われた人たちに募金とかすれば、その会社の評価上がるだろうな。はい。今日はこのぐらいですか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これで今日は終わりにします。はい。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